오늘 9번째 수업은 수열의 합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좀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가르쳤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등차 수열이랑 등비수열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수열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그냥 수열들이라고 했을 때 이걸 합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었고요. 근데 조화 수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합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있어요. 저거 하는 방법 감마 함수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복소 해석할 것도 아니고 감마 함수 같은 걸 공부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합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합들의 경향이 무엇인지 좀 다뤄보는 것과 합으로부터 수열을 알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확인하기 1번 먼저 풀어볼게요. 확인하기에 1번 SN이 무엇이라고 주어져 있냐면 2n 제곱 더하기 3n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거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원래 수열은 1차식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예상컨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는 한번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것도 외워두면은 어느 정도 좀 효력을 발휘하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차례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SN이라는 거는 A1항부터 더해서 A의 N항까지 더한 것을 보통 SN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S1은 A1까지잖아요. 되게 쉬워요. 아, 그러면 초항은 분명히 5겠구나. 여기다가 1 대입하면 5가 나오잖아요. 그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SN에서 SN-1항을 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조금 색깔 바꿔가지고 여기만을 제가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뒤에 있는 항을 제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항은 뭐냐면은 A1, A2, A3부터 더해가지고 AN 항까지 더한 건데 SN 항은 여기까지였는데 SN-1은 어디까지냐면 A1, A2, A3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더하는 게 아니고 하나 전에 AN-1항까지 더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두 개를 빼니까 당연히 소거가 되겠죠. 찹찹찹찹 소거하면은 얘만 남아요. 아, 이게 되게 유용하구나. 따라서 SN에서 SN-1을 뺐더니 AN항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수열에서 n이 모두 다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다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S1에서 S0을 빼면 A0이 나온다, 아니 A1이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NG. 근데 n에다가 한번 58 정도 대입한다면은 S58 빼기 S57은 A58. 이건 오케이. 그러면은 두 가지 관점을 다 보여줬어요.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초항을 구하는 거는 반드시 그냥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고요. 합이 주어졌을 때 2항부터 3항, 4항, 5항, 6항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이렇게 두 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좀 비교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거 S1은 A1이어서 5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은 SN에서 SN-1을 빼면은 A 얼마가 나와요? AN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초항이랑 초항이 아닌 걸 구분해서 구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SN이 얼마였냐? 그러면 SN-L은 얼마였냐?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 큰일 났다. 예,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나요?
난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한대? 아무튼 소거할 수 있는 거는 소거를 하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n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둘을 뺐더니 4n 플러스 1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an은 뭐가 나오냐면요, 5가 나오거나 4n 플러스 1이 나와요. 언제? n이 1일 때.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n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줄여서 써도 무관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그냥 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시면 초항이 5고 공차가 4였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낸 과정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어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확인하기 2번, 아니 확인하기 1번의 2번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풀었던 내용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확인 1번에 1번 문제였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SN이 2n제곱 플러스 3n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A1은 S1과 똑같으니까 그냥 표시하면 되고, AN 같은 경우에는 SN-SN-1.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게.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본 결과가 두 개가 나왔죠? n이 1인 경우에는 5라고 쓸 수 있었고 4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였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그런데 5라는 숫자가 이거 가지고 운 좋게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4n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 조건이 왜 필요해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다 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n에다 1 대입하면은 에러 나요. 왜 에러 나는지는 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랑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SN이 n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바로 간단하게 가죠. 그러면은 A1이랑 S1이랑 똑같은 거는 S의 정의에 의해서 자명하니까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N 같은 경우에는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데, 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에서 N-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의 N-1 플러스 1을 빼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 소거할 수 있는 상수는 빨리 소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모르겠다, 전개합니다. 계산을 좀 못하죠. 여러분보다 못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같이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졸업하는 데는 별 지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가면은 계산을 좀 덜 해도 되는 게 좀 있어요. 좋아. 그러면은 소거 똑같은 거 소거 했더니,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4인 거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싹 다 지워졌네요. 그러면 2n-4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n을 두 파트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1 또는 2n-4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미 여기서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것도 답이었고. 근데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1번 문제랑 2번 문제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1번 문제에서는 이 두 개의 표현이 통합되어서 4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깡좋게 an에다가 그냥 2n-4라고 주장해 봅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a1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렇게 두 파트로 표현을 하는 게 안전하다.
두 파트로 표현하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언제 두 파트로 표현 안 하고 한 파트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가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뒤에 상수가 안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무조건 하나로 합칠 수 있고요. 상수가 붙어 있으면은 하나로 못 합쳐요. 여기서는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이제 복습하는 학생들 수준을 조금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말로만 하자. 상수는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 상수는요. 1항에는 영향을 주고요. 2항 이후로부터는 두 개를 뺐을 때 소거가 되니까 영향을 못 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에서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아니면은 뭐 감소하는 양상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항부터는 잘 맞아요. 근데 첫 번째 항에는 요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살짝 틀어져서 여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를 살짝 위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직선으로는 표현 안 되게 방해를 해버립니다. 다시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원래 원하는 경향성은 마이너스 2였는데 실제 경향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마이너스 2랑 1은 딱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요만큼 차이 납니다. 요만큼의 차이가 첫 항에는 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 항 이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알아듣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 SN이 주어졌을 때는 요것만 보시면 된다. 내가 저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별로 없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거 제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외우면 3학년 때 유용합니다. 그전에는 솔직히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3학년 때는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볼 때 쓸 수 있는 테크닉들은 시간을 줄여주면 그냥 다거든요. 저 시간 줄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합의 연산자 시그마라는 걸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도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 사실 뭐 비디오 카메라를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비디오 카메라는 안 샀습니다 아직. 그래가지고 제가 생방송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하고 있을 때는 웹캠 가지고 그냥 수업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전에 핸드폰, 그러니까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별로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화하고 전화 받고 그게 다였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더 예전으로 가면은 이제 이거 완전 아저씨 냄새 나는데, 아주 예전에 그 CT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거는 것만 돼요. 거는 것만. 되게 웃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걸고 받는 것까지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걸고 받는데 MP3를 넣어가지고, MP3 음악 파일입니다. MP3라고 하는 파일 형식, 음악 파일 넣어가지고 음악이 재생되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DMB 같은 거, 그러니까 DMB도 여러분한테는 생경할 텐데 TV 보여주는 거예요. TV 보여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달려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기능이 덕지덕지 더 붙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 뭐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상을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 영상 편집하는 것도 그냥 다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에 삼성페이 써놓으니까 삼성페이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잘 사 먹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핸드폰으로 냅니다. 그냥 핸드폰에다가 노트펜 꺼내가지고 이렇게 쓱쓱 찌끄려 놓으면은, 제가 평소에 제가 그 과목 정해지면은 문제를 되게 평소에 빨리빨리 내니까 되게 유용해요. 아무튼 기능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전 이용자들,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면은, 지금 2021년이니까 91년, 30년 전이면은 휴대전화 아마 CT폰이라고 해가지고 거는 것만 되는 거,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이용자한테 오늘날의 스마트폰을 주면은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공부를 하면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은 잘 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단숨에 잘 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부터 가르칠 내용이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SN을 조금 확장시켜 놓은 거거든요. SN을 확장하면서 기능이 더 생겼는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능이 더 생겼는데 복잡해지니까 이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거. 그러니까 배우니까 더 편해지는 역설적인 거, 배우면 머리가 아픈데 편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걸 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합의 연산자 시그마를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 건데 좀 더 각 잡고 쓰면은 이게 쪽팔려요. 한속봉 나셨네. 예, 뭐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그리스 문자로 S에 해당하는 거고 이 썸이 합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학의 기호들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다 머리 글자 따온 거라고 보시면 거의 맞는 건데 그래가지고 시그마 저거를 합의 기호로 쓸 겁니다. 근데 어떤 합이냐면요. 여러 개를 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내주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SN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다가 기능을 몇 개 더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기능을 붙이기 전에 먼저 각부 세부 사항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써요. 여기는 더할 대상이에요. 더할 대상이고 요거는 변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변수 k가 1에서부터 n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변수의 범위에 해당하겠죠? 이거를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위 끝이라고 불러요. 변수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변수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있는 거예요?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1부터 n까지 변화하면서 a1, a2, a3, a4, 그 다음에 an까지 다 더하라라는 명령이 시그마입니다. 당연한 얘긴데요. 최종적으로 이 변수는 안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거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끝에는 안 남는다. 이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거는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P라고 써봤습니다. 그럼 P는 K와 하나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은 P는 K가 변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뭐였냐면 상수함수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 변해봐라. 그러니까 변수 변해봐라. 나 그대로 있을게. 이게 상수함수였잖아요. 그러면은 K가 n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n항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더해지는 대상이 다시 자기 자신이니까 원래 P에다가 n 곱해준 거 이 정도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노잼 성질입니다. 그래서 잘 보셨죠? 덧셈을 압축해서 표현을 하는 게 SN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표현어를 써서도 가능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쟤네들은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질 알기 전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덧셈의 성질이 뭐가 있었냐? 덧셈은 교환 법칙이 있었고 결합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상수가 곱해졌을 때 분배가 되는 그런 법칙들도 있었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플러스의 성질은요, 시그마의 성질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인간일 테니까 인간은 보편적으로 팔이 2개입니다. 저도 지금 팔이 2개고요. 그러면은 저의 부모님의 팔도 아마 2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팔이 2개였다는 형질이 아마 저한테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저 팔이 2개였다는 형질이 아마 계속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가 엄마 아빠예요.
시그마가 아니 미안합니다. 덧셈이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시그마가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성질은 당연히 자식한테 전해줘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증명 없이 받아들이셔도, 그래서 사실은 증명 없이 받아들이셔도 옳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해야 되는 대상이 ak 더하기 bk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그럼 이 시그마가 분배가 돼요. 얘네끼리 더하고 얘네끼리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치는 게 합쳐서 더하고 합쳐서 더하고 합쳐서 더한 것과 똑같다는 게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게 있었고, 두 번째 성질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 두 번째 성질은 이거네요. 세 번째 성질,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그냥 써놓은 거 그대로 보여주려고, 그러면 얘는 분명히 변수 k에 의존을 합니다. 근데 c는 상수잖아요, 상수. k에 의존을 안 해요. 그럼 이거를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c를 곱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시 보여달라고요? 예시는 개뿔 하나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지금 저는 이런 스탠스로 나오고 있는데 예시 진짜 하나도 안 보여주면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시를 조금씩 가감해 가면서 보도록 하죠. 요게 이렇게 됩니다. 각을 더하냐 아니면은 합쳐서 더하냐 요 소리였고요. 두 번째는 예시 저기 써 있으니까 됐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더한 다음에 곱하나, 곱한 것들끼리 더하나, 어차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성질, 사실은 얘네들을 다 종합한 건데요. 네 번째 성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an 더하기 q bn을 상수 바깥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형 연산자 성질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총 5개의 선형 연산자를 배웁니다. 5개 중에 어떻게 보면 좀 맞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까지 봤었고, 그래서 시그마가 되게 유용하다는 거 봤었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시그마가 왜 유용한지는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연산자 시그마의 장점을 뭐라고 해놨었냐면 띄엄띄엄 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었잖아요. AK라고 쓰면은 K가 1, 2, 3, 4예요. 근데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장난쳐 봤어요. 이번에는 K 제곱이라고 쓴다면 이거는 A1, A4, A9, A16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로는 표현하기 되게 애매한 거예요. S로는 표현하기 되게 애매한데 이건 S8 빼기 S4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항으로 나타나는데 시그마를 이용하면은 한 큐의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장점, 여기다 그럼 장점이라고 써놓을까요? 얘네들은 장점, 이런 성질, 그리고 이건 정의, 시그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아니지 이거 두 번째 페이지구나, 두 번째 페이지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그마 배웠으니까 시그마를 이용한 표기를 제 맘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더하라는 거죠. 이거를 구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곱한 것들도 좀 더하라고 합니다. 유용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제곱한 것까지는 너네들이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교육과정에 좀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본인이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고민을 하세요. 일단 저는 결론을 다 정리를 해둘게요. 어? 예, 결론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 방금 전에 어떤 느낌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냐? 제가 이걸 외웠을지 유도했을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요건 외웠고요. 요거는 외운 줄 알았는데 방금 전에 좀 빠르게 유도해봤어요. 머리 좀 굴려가지고 유도해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좀 외우기 편해가지고 외웠어요. 그래서 결론은 외우라는 거예요. 이게 외워가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나중에 뭐 문제를 풀든가 말든가 거기에 승부가 가는 거지. 이걸 외우지도 못하고 막 유도도 못하면은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유도를 좀 하는 스타일이다 싶으면 유도를 할 줄도 알고 외우셔야 되고요. 난 유도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두 가지 얘기 다 했습니다. 내가 유도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유도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나는 그냥 실리만 추구하련다. 그리고 나는 뭐 1등급까지는 필요 없지 싶으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증명할 거예요. 이거 증명할 건데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이 2n 플러스 1이라는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테크닉 이용해서 할 겁니다. 축차 대입법은 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봐두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쓰는 테크닉들을 여기에도 싹 다 이용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스킵하셔도 좋고 뭐 안 하셔도 좋고 그냥 남이 하는 거 구경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2 마이너스 1 사실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 제곱이에요. 이 형태를 잘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3이라고 쓰면은 그냥 증명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증명을 할 자격이 없고 이걸 3이라고 쓰는 인간이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수학을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패턴을 봐야 되거든요. 수열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주고 싶은 수열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네들 이거 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고 추론할 자신 있어 이거 묻는 건데 추론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그러면은 배울 건 아니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축차대입법 이용해가지고 n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 n이 3인 경우 세 줄 써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는데 요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웃긴 말이긴 하죠. k는 1 이렇게 쓸 걸 n이 n인 경우까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n이 n을 만족한다면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이 될 거고요. 나는 이걸 다 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우변의 폼을 살려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예요. 1부터 N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변은 그것의 2배에다가 하나만큼 더한 거 아니지? N만큼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좌변이 생각보다 깔끔해집니다. 속어돼서 요 둘만 남아요. n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만 남는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졌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사라지게 해놓으면은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그러니까 자연수의 합이 내가 저기에 써놓은 거랑 똑같이 n 플러스 1에다가 절반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는 증명을 얻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다 이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쓰는 항등식들이 조금 달라지고요. 증명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걸 제가 책에다가 같이 교재에다가 같이 엮어놨으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세요. 결론적으로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우변에 마음대로 이걸 3이라고 안 쓰면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걸 보기 위함이다. 3이라고 쓰는 인간 진짜 있기만 해봐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경우의 수 할 때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다시 말해서 3 팩토리얼이랑 3 더하기 3은 다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결론은 다 6이지만.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강의 노트에다가 또 주저리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기억해 주셨다가 미적분 공부할 때나 혹은 수투 공부할 때 한 번씩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의 노트 기준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풀어볼까? 뭐 하나만 풀어보면서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런 교대 수열 혹은 뭐 나중에는 교대 급수라고도 부르게 될 것들이 수학에서는 꽤 중요하죠. 근데 수학에서 중요하다고 했었지 여러분한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거기서는 진짜 끊는 타이밍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되게 좀 와닿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수학 전공 안 할 거잖아요. 진짜 아마 수학 전공 이거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안 할걸요? 한 명도. 아무튼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유리식 단원에서 요거 배웠잖아요. 이걸 부분 분수 전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학교 때 프로젝트 수업할 때 생각나는데 이거 A랑 B랑 같으면 안 되죠. A랑 B랑 같으면 안 되는 건 여기 써 있죠. 근데 내 후배가 이제 저는 나이 좀 들어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내 후배가 저거 태클을 거는데 아 그러면은 저거 발표자님 그때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수업이니까 그 수업 안에서는 발표자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으니까 발표자님 그러면 A랑 B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애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저는 대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대치동에 있었으니까 속으로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딴 걸 물어보지? 병신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병신인가?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두세 기 전이에요. 두세 기 전. 이거 당연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수업에서 또 얘기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수업의 강의 노트에서도 뭐 지수 수열에다가 그러니까 등 비수열에다가 로그 취하면은 등차 수열 되는데 그때도 로그를 취할 수 있을 때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등차 수열을 뒤집으면은 조화 수열이 되는데 등차 수열을 뒤집으면 항상 조화 수열이 되나요? 그것도 사실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영항이 없는 등차 수열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니 무슨 뭐 어미새입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게? 그러면 나중에 사냥 못해요. 나중에 수능 못 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당부하고자 당연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 줬으면 한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고 당연히 A와 B도 각각 0이 아니어야 되고 A와 B가 같지도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당부하는데 당부하는데 알아서 좀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걸 계산을 했어요. 내신 공부하면서 이런 거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부분분수로 쫙 전개해가지고요. 앞에 거, 뒤에 거 찹찹, 앞에 거 찹찹, 뒤에 거 찹찹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순서대로 찹찹하고 나니까 이렇게 돼서 5분의 4가 답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렇게 가르친 적 없었죠. 저 저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저거 분모 10 너무 불편한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1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부분분수 이용해가지고 부분분수 전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풀 거잖아요. 그러면은 k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 거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곱해가지고 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똥멍청이들이 이게 최종적으로 2분의 1은 마지막에 곱할게요. 이 똥멍청이들이 이렇게 푼다니까요. 아 역시 똥멍청이. 그 다음에 그러면 10항 넣으면은
이거에다가 전체에다가 2분의 1 취하면은 이거는 건너서 이거 소거가 되는 거네요. 요거 그러면은 요거 예,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가 되게 자연스럽게 딱딱 소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이건 지금 제가 색깔 바꿔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무조건 실수한다. 무조건. 나는 실수 안 한다.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시그마 배웠으니까 나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나는 시그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분의 1 이거에다가 전체 2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만 가지고도 이거만 활용해 가지고도 좀 멋있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은 시그마 K는 3부터 12까지 K분의 1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됐고 일단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은 플러스인 항이랑 마이너스 항들이랑 싹 다 구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플러스인 항들은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부터 해가지고 10분의 1까지. 근데 마이너스인 항은 3분의 1, 10분의 1, 11분의 1, 12분의 1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음수 취해 줄 거고 이게 전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줄 거다. 그러면은 찹 소거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전체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에요. 교대급수에서는 앞에 거 뒤에 거가 그러니까 교대수열에서는 이제 교대수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완전히 딱 붙어 있어가지고 소거가 되는 거 아닌 이상이야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제발 그냥 제 말 좀 들으세요. 맨날 나도 계산 못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더 못할 거 아니에요. 나 계산 틀렸는데요. 마씨 수능 98점 맞아왔는데요. 그딴 개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는 예시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페이지에 무리식을 이용한 꼴 이건 조금 뇌절이니까 안 할게요. 칠판 정리하고 나서 개차 수열 살짝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과정에선 사라졌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으면 유익한 개차 수열이라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 얻어오는 게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A1, A2, A3, A4 이 두 개의 간격이 D로 굉장히 일정해가지고 보기 좋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개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등차 수열은 아닌데 아무튼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겼는데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1에서 시작했는데요. 플러스 1 제곱만큼 2 다음에는 그럼 플러스 2의 제곱만큼 그러면은 요거는 아마 6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3제곱만큼 더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10이 될 거고 여기다가 4제곱만큼 더한다면은 이거는 뭐 26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긴 수열이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아래쪽에 있는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것도 아무튼 수열이니까 얘네에 대해서도 아무튼 이름을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을 BN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수열이 정의되고 있는 꼴을 잘 보겠습니다. A2에서 A1을 뺀 것을 저는 B1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A3에서 A2를 뺀 것을 B2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A4에서 A3를 뺀 것을 B3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AN에서 AN-1을 뺀 것을 BN-1이라고 정의하는 게 되게 자명하죠.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걸 변변 더한다고 쳤을 때 소거되는 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좌변만 놓고 보면은 AN에서 사실 이건 일반항이 될 거고 A1을 뺀 게 될 거고 우변은 B1부터 BN-1까지 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소름 돋는데
자, 그런데 사실은 보시고 있다시피 bn 같은 경우에는 n제곱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b1부터 bn-1까지의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건 나 알지. 6분의 여기에 있던 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외웠죠? 그러면은 n 대신에 n-1 들어가 있으니까 n 플러스 1 대신에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n 쓰일 거고 여기는 2n-1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아, 이거 좀 정리가 됐다. 그래서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A1이 아까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거 싹 넘겨가지고 6분의 n-1, 2n-1 플러스 1이라고 쓰면은 뚝딱이네요. 이런 테크닉을 좀 유효할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이게 원래 수열이에요. 원수열이라고 얘기할게요. 원래 수열에 대해서 원래 수열 간의 간격을 얘기할 수 있는 함수, 이거를 제1 개차 수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원수열이 이렇게 띡띡띡 있다. 이거 원수열이다. 그러면은 개차 수열, 이거 제1 개차 수열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제2 개차 수열이 될 거고, 얘네들은 제3 개차 수열이 될 거고, 뭐 마지막에 얘는 뭐 제4 개차 수열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요거 나중에 미분이랑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될 테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잘 봅니다. 하나 더. 우리가 방금 전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이걸 그러면 bn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되게 강력한 해석 도구인데, 이게 되게 강력한 해석 도구인데, 수열에 대한 해석 도구인데, 이게 잘 보면은 요거거든요.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은 이거 기울기예요. 그럼 기울기는 변화 양상이잖아요. 다시 bn은 기울기 함수입니다. 사실은 기울기 수열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울기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분석해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1, 2, 6, 10, 26이라고 쓰여져 있는 싸가지 없는 함수를 개차 수열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저런 테크닉을 축차 대입법이라고 한다. 이거 좀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제 계산은 다 여기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요령은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기 문제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주기수열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와요. 수능에 나와요. 주기수열은 안 써먹기가 너무 안 좋은, 그리고 주기수열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배웠던, 얼마 전에 배웠던 삼각함수랑 연계시키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주기수열을 안 쓰기는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교과서에는 이름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함수에서도 배웠잖아요. 근데 군수열은 확실하게 쫓겨났으니까 군수열은 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기수열이랑 군수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는 까닭은, 그러니까 영상으로 설명을 안 남겨놓는 까닭은 뭐냐면은, 일단 이 영상을 오픈해 놨잖아요. 몇 명 안 보는 거 알고 있지만 뭐 2명이 보든 3명이 보든 간에 지금 저는 교사잖아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 왜 교육과정 외에 있는 거 가르치세요? 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교육청에서 뭐라고, 저를 뭐 굳이 와가지고 털진 않겠지만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까봐 도둑이 재발절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간단하게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머리 좋아야 풀 수 있는 게 수열 문제이긴 한데, 어느 정도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손으로 해결해 보시고, 확인하기 문제들 많잖아요. 그거 좀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